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이 마침내 해냈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대한민국에게 승리하면서 3위에 오르게 되었고, 베트남 축구협회가 내걸었던 30억 동 포상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명예와 포상금이 걸린 중요한 빅매치, 대한민국 대 베트남의 U23 아시안컵 3위 결정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타이틀이 있을까요? 네. 사우디아라비 현지에서 진행 중인 이번 대회는 이제 양 팀의 자존심과 실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지난 4강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승컵 사냥에 실패한 아쉬운 결과지만 그 이면에는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위기론이 큽니다. 대회 직전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당한 0대2 완패에 이어서 일본전 패배까지 겹치면서 전술적 역량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3위 결정전은 한국에게 본전도 찾기 힘든 경기입니다. 이겨도 당연하지만 지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2006년 이후에 베트남을 상대로 20년 동안이나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기록이 깨진다면 동남아 축구와의 격차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이민성 감독의 경질로 이어질 단두대 매치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 체제 아래서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강 진출로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에게 이번 경기는 잃을 게 없는 보너스 게임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놓인 한판 승부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번 경기의 승리 시 무려 30억 동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한화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베트남 노동자가 거의 20여 년 동안이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선수들에게는 국가적 영웅이라는 명예와 더불어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동시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베트남 협회장은 한국을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축구에는 언제나 이변이 존재한다면서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4강 중국전 대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이번 한국전의 승리를 통해서 화끈하게 반전시키겠다는 확실한 계산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김상식 감독의 체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보도합니다. 양팀의 전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질적인 결정력 부족이 이번 경기 승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3경기에서나 무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진의 창끝이 매우 무딥니다. 베트남은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생겼지만 특유의 조직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또한 감독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패하면서 겪었던 사례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감독은 서로의 전임과 후임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축구계에 쇄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전에 베트남 방송에서는 3위 결정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수비수도 빠지고 딘박도 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고 한국이 과거 대표팀만큼 압도적이지 않아도 일본과 대등했던 만큼 여전히 베트남보다 한 수 위라면서 기량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보다는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팬들도 승패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0대2로 패배가 예상되지만 실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승부차기까지 가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문제는 이 방송의 분석이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현재 3골을 넣고 있는 베트남의 에이스 딘박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없으니까 모든 걸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는데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전혀 졸지 않고 사기가 높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도를 했고 전반 26분에 박스 안에서 골과 다름없는 슈팅이 있었는데 그걸 베트남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전반 흐름만 봐도 한국은 너무 착해 보이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의욕이 없어 보이죠.
축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신사적이었습니까? 지네들도 이 대회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이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다는 각오는 해놨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네. 전반 29분에 베트남의 에이스 딘박의 활약과 더불어서 베트남의 선제골이 폭발하게 됩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스 안에서 딘박의 패스가 매우 좋았고 그걸 받자마자 각이 없는데도 냅다 쏴버리더니 강력한 슈팅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딱 봐도 황희찬 닮았죠. 베트남 선수들은 선제골이 터진 후에 세레머니 때 중국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졌던 동료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어버린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대회 세 번째 선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심이 한번 기회를 줄 뻔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딘박의 플레이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앞서 나간 게 몇 분 안 지났는데 바로 동점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베트남 선수들은 매우 침착했고 VR을 인지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VR 측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주심은 모니터링을 하더니 페널티킥을 취소를 했습니다. 전반전 대한민국이 점유율만 앞섰을 뿐 베트남을 상대로 슈팅이 고작 3개, 베트남은 2개 중에 한 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선제골을 넣었을 때 100% 승리를 했습니다. 네. 베트남은 조심해야 할 게 지난 중국전에서도 전반전에 그래도 버티면서 0대 0을 만들었는데 후반전에 체력적으로도 밀려 있는 게 티가 나면서 제대로 망했었습니다. 동남아 축구의 축구팀이 체력을 개선하긴 어렵거든요. 그럼 한국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한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후반전에 이 한 골을 지켜버리겠다는 듯 제대로 걸어 잠궜습니다. 한국은 박스 안으로 롱볼 배달을 하고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결정력 부족이었고 베트남 선수들이 한국 공격수들을 막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8분 대한민국이 동점골이 터집니다. 한국의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해외파 김태현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박스 안에서 볼을 받은 후에 과감하게 터닝슛을 한 것이 골키퍼가 손을 쓸 수도 없이 오른쪽 구석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무득점 패배면 어쩌나 했는데 정말 환장할 뻔했는데 그래도 한국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1분 만에 베트남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번에도 딘박입니다. 확실히 백넘버도 그렇고 베트남의 손흥민이네요. 네. 프리킥 찬스에서 딘박의 킥이 그대로 또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대한민국 굴욕으로 남을 겁니다. 동남아 국가에게 이 실점이라뇨. 네. 2년 전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했을 때는 그래도 승부차기 11명째에서 패배하기라도 했죠. 지금 이건 정말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창피를 당할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의 경기 히어로 딘박이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85분에 무리한 태클로 우리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그래도 영웅이 될 것이고 만약 이 퇴장의 변수로 베트남이 패배를 당한다면 정말 애매해지는 베트남이었는데 추가 시간이 7분이 남았는데 대한민국이 경기 종료 1분 남기고 센터백 신민아가 공격에 가담하더니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이 그대로 골이 되면서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이런 경기를 지금 또 30분을 또 봐야 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승리해도 비난받을 상황이거든요. 딘박의 퇴장은 결국 한국을 돕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연장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이 한 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베트남은 그런데 정신무장이 확실히 되었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6대 7로 승리하면서 베트남이 역사상 최초로 한국도 이겨버리는 기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30억 동 포상금 확정. 네. 아마 베트남 돌아가면 2018년처럼 난리 날 것 같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